날씨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도내에서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설명절을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선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에서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동태3정 선거구에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농지를 사들여 농업인의 빚을 갚아주고 이 농지를 다시 농민에게 빌려주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강원도는 큰 추위 없이 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일요일인 11일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해상의 물결도 0.5에서 2m 수준으로 높지 않아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굴 등의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설명절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구토와 설사,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장염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는 달리 추운 겨울에 특히 유행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수는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2.3배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 물을 마셨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분변이나 침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설 명절,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격리하는 것이 좋게 되는 거고요. 음식이나 아니면 개인 물품은 따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되도록 익혀 먹는 게 좋고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사람 이상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지역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학생을 2,000명 늘릴 때 의료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 국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며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는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전공의들과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받고도 맡긴 땅을 다시 찾지 못하는 농업 현장의 실상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영회생으로 땅을 되찾지 못하는 농업인이 고랭지 농업지역에서는 대상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인근의 토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700m인 평창 지역에서 고랭지 장복 재배와 겨울철 황태 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 토지의 상당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구매한 땅들인데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농업인 경영회생 사업은 최대 10년 동안 해당 농업인이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받는 제도인데 농업인은 연간 3% 이자를 감안해 원금과 최대 30%의 이자를 부담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4,000농가가 평균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3%의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하지 못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환매 포기 비율이 30%였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의 5개 지사 가운데 평창과 정선 등을 관할하는 원주지사에서는
환매 포기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농지 가격이나 임대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3년 정도 매해든 장현재가 계속 빈번하게 있어갖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환율이 낮은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환매 대금의 분할 기간을 최대 3년 3회에서 10년 10회로 변경하는 등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인 경영 회생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10년 후에 농지 원금에다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1억 원입니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제도적 정치를 만들고 이렇게 좀 힘을 써야 되는데 땅 장사하는 거냐 임대료 장사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업인이 의지하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 농사 비용 상승과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하락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빚만 잠시 유예해 줄 뿐 오히려 삶의 터전인 땅은 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13대 강원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는 20일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학교 구성원들만 투표권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지만 글로컬 대학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여서 앞으로 지역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총장을 뽑는 선거가 1차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공약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 시간을 가지며 학교의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 발전 방안과 강릉 원주대와의 성공적인 통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글로컬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이라는 이러한 당면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총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선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강원대 총장 선거는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다른데 올해는 교수 67%, 직원 23%, 학생 10%입니다. 지난 선거보다 직원과 학생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10%는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사결정 권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에 있을 총장 선거에 있어서 20%의 비율을 보다 확대하여 2차 토론회는 오는 13일 삼척 캠퍼스, 3차 마지막 토론회는 15일 춘천에서 열립니다. 최종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은 교수 900명, 직원 800명, 학생 19,000명 등 2만 1,000명을 넘습니다. 오는 20일 합동 연설회 뒤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 1, 2위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얼마 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지면서 길을 걷던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춘천시 근화동에서 발견된 맨홀 뚜껑입니다. 콘크리트 소재로 닳고 닳아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래에는 추락 방지 시설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길을 걷던 시민이 부서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아래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 중에 황화수소 가스가 있는데 이것이 물과 반응하면 황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황산이 콘크리트를 부식시켜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200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춘천에서는 새로 조성하는 택지지구와 도시계획도로 주변 인도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철제에 비해 떨어지면서 최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 뚜껑인데요. 움푹 파여진 모습을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춘천 전역을 돌며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한 가운데 이제 좀 파손되거나 이런 부식된 거는 그 외의 것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5년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훼손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발견할 경우 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경선할 경우 득표율의 15%를 추가로 감산하기로 해 강원도에서는 권성동, 한기호 의원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공천 배제나 20% 감산이 뒤따르는 교체지수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부적격자 29명을 제외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할 예정인데 강원도 면접은 17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2차 심사 단수 공천지역 24곳에 강원도 2곳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허피롱, 동해, 태백, 삼척, 정선, 한호연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 후보로 결정되면서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명이 출마한 원주 을 선거구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아직 단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수소산업 1호 투자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1호 투자기업은 2003년 경기도에 설립된 환경설비와 수소 분야 전문 기업으로 연면적 608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을 마치고 수소 정제용 수소 분리막과 수소 저장체,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수소 투자기업 유치를 계기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출범하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이 태백시와 금융기관, 세무회계법인 등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정주 지원, 기숙사 신축, 학교 신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무와 금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도형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범하며 세무금융과 3개학급 144명 규모의 인재를 전국 단위로 모집해 2026년 3월에 재개교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6분쯤 양양군 서면 남설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70대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가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왕복 2차로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차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올해 정선아리랑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고향 정선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한 거칠현 사당에서 제례를 비롯해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과 지역민 500여 명의 정선아리랑 대합창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정선아리랑제 50주년을 앞두고 언제든 고향의 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선의 이미지로 전국 A팝 경연대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서 탈진한 사냥들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에만 강릉과 속초, 고성, 인제에서 모두 18마리의 사냥이 탈진한 것을 목격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겨울철에 2-3마리가 구조됐지만 올해는 폭설과 강추위로 지표면이 얼면서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역 주민 지자체와 사냥 구조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한 개체는 인제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치료와 체력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냥은 가파른 바위로 형성된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며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섭식하며 겨울을 보냅니다.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이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